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휘야. 이게 약간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단어 많이 외우면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단어보다는 영어는 표현이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단어 이상으로 돼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오히려 더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니 내가 단어 많이 하면 당연히 해석이 잘 되겠지 해서 주구장창 단어책만 계속 외운다. 되겠어? 안 되겠죠. 문장 해석을 많이 해보면서 그 안에 쓰여있는 표현, 두 단어 이상의 것들을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그렇게 표현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지만 영어 해석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구조가 반드시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크게 봤을 때 영어는 주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있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 뭐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주된 의미만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부연 설명도 분명히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도 너무나 중요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요 의미를 머릿속에 넣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충해서 머릿속에 계속 넣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해석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굵직한 주된 의미가 뭔지, 디테일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가면 그냥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막막한 그런 느낌만 있을 뿐이야. 그럼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없겠죠. 다시 말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엄청 중요할 텐데 이런 게 있어. 작년 학생 같은데 Q&A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한 4월인가 한 5월쯤에 여러 가지 구문책들 많이 봤다고. 구문 수업들도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안 된다. 내가 그 친구한테 답글로 뭐라고 해놨냐면 너무 구문 수업을 너무 많이 들어서 혹은 구문책을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실상 어휘하고 문장에 대한 구조 이해를 할 수만 있으면 해석이 완벽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잘 봐봐. 해석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어. 자, 그걸 하나씩 내가 지금 소개를 할 건데 해석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표현을 많이 알고 있고 문장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해석을 할 때 계속 우리말을 옮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해석은 바뀌지 않아. 결국에는 우리는 활자를 통해서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거지만 생각해봐. 이 활자도 누군가가 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작가가 뭘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그 의미들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어야 돼요. 문장 자체로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가가 어떤 표현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이 표현이 전달하는 의미가 뭐지? 하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 해석의 원리는 question answer 원리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궁금증이 없으면 결국에는 내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알아가는 게 해석인데 머릿속에서 우리말 옮기기만 있고 궁금증이 없잖아. 그러면 계속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궁금증을 갖춰야만 된다. 그래서 궁금증에 대해서 그 답변을 구하는 식으로 계속 의미를 해석해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해석법이다. 자, 두 번째, 의미의 청킹이 부족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적식으로 청킹을 해야 돼. 근데 시야가 좁은 친구들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장에 10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10개의 단어를 한 문장을 10개의 덩어리로 막 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고 얘를 세 덩어리로 보는 사람이 있어. 당연히 세 덩어리로 보는 사람이 한 덩어리의 의미를 파악하고 두 번째 덩어리 의미 파악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의미 파악을 더해가는 게 쉬워지잖아. 이게 청킹이란 말이야. 그러고 났을 때 세 번째 의미가 들어오게 되면 앞에서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는 첫 번째, 두 번째의 의미와 쉽게 합쳐질 수가 있겠지. 근데 봐봐, 10개라고 생각해봐. 한 개 기억했다가 두 개 기억했다가 세 개 기억했다가 네 개 기억했다가 너무 청킹 작업이 오래돼. 그러니까 해석도 느려지고 중간에 까먹게 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의미를 받아들였을 때 기존에 입력된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의미도 누적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야가 좁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의미적으로 자꾸 청킹을 해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자면 8, 9, 10. 자, 10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10개의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의미를 자꾸 이해해 갈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셨으면 얘를 청킹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이렇게 의미 파악한 두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의미를 이해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해. 근데 너무 급급해. 급급해서 얘를 한 덩어리로 만들기도 전에 그냥 뭐 해버리는 거야? 다음 거를 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더해지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를 더해가는 거지. 의미를 더해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의미의 청킹 작업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면, 영어가 익숙해지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무조건 빨리만 읽으려고 하니까, 즉 의미 단위를 청킹화하는 것이 습관화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우리말만 옮기는 거야. 계속 안 되는 이유들이 누적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 또 이런 거 있어. 구문책은 단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좀 중점적으로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야. 선생님 책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수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의 모든 책, 모든 수업들이 다 마찬가지야. 근데 말이야,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단문장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글이라는 속에 속해 있는 문장 이런 걸 볼 거기 때문에 글의 맥락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어. 근데 너무 구문책만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맥락을 활용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안 되잖아. 그래서 너무 구문책만 반복하지 마셔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현도 익숙해지고 문장의 구조도 익숙해지셨으면 바로 독해로 들어가셔서 지문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맥락 기준으로 내가 보고 있는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맥락을 활용해서 해석하는 이 연습이 부족하면 해석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네 번째는 배경 지식이야. 근데 뭐 엄청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느냐? 요즘 수능은 그렇지 않다고. 특히 최근 수능은 상식만 있으면 돼요. 기존의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읽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 근데 그렇게 읽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사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보화됐던 진술들은 충분히 상식선에서 해석 가능했던 문장들이거든. 근데 더더욱이나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지문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상식만 좀 있으시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식을 좀 키워갈 필요도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반복의 부족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어쨌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능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습관이지. 사고의 습관도 그렇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러면 언어적 측면에서나 사고를 습관화하는 측면에서나 얘는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반복을 통해서 체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그래서 저는 구문책 여러 번 반복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구문책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문책을 통해서 익혔던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 이 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새로운 것에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문책은 빨리 끝내놓고 독해로 들어가셔서 지문 공부하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해석법을 적용을 하는 연습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반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기존에 틀이 있어야 되니까 이 책을 한 두 번 정도 다 선생님이랑 고난도 문장 다 끝나고 나면 한 번 정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장 해석하듯이 처음부터 쭉 챕터와 상관없이 쭉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해동만 더 돌려보세요. 그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반복할 때 문장의 구조 확실하게 좀 기억해놓고 선생님이 주의해라라고 했던 표현들 잘 기억해놓고 그러고 나면 조금 미흡하더라도 바로 독해 지문으로 들어가셔서 해석해 보셔야 돼요. 독해 지문 해석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구문책에서 다시 상기시켜보고 그리고 다시 지문에 적용해보고 안 됐던 문장이 있으면 이게 구문책에서 어떤 표현이었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더라? 다시 찾아가셔서 해보시고 자, 이게 실리적인 반복이야. 어떤 책만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실리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실리적 적용 능력이 생기지는 않아. 그러니까 계속 적용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랑 이제 고난도 문장을 시작을 할 건데 이런 고난도 문장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한 상태에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는 거야. 문장의 시작은 어차피 부사 아니면 주어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부사인가? 아니면 주어인가? 자, 부사라면 부사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주어면 얘를 주어의 형태로서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 구분하시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니? 동사라고 얘기했지. 자, 동사와 동사 이후의 구조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지만 동사를 보는 순간 청킹, 의미 단위를 키워갈 수 있는 시야가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동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야를 넓힐 수 있는가를 스스로 테스팅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나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요 의미 전달이 끝났다 그러면 최종적인 부연 설명이었지. 자, 주요 의미가 끝났으니까 자, 보충되는 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받아들이는 연습이야. 자, 준비됐니? 우리가 지금까지 챕터를 통해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얘네가 조합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니? 해석이 잘 안 돼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지. 부분 돼도 충분한 거야. 자, 이제부터 조합하는 과정이니까 배웠던 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 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볼 문장에서 이 단어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어떤 뭐 citizenry 같은 게 시민들 뭐 집합적 개념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utility가 유용성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정부가 행하는 일이나 뭐 이런 소재와 관련해서 혹은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쓰인다 그러면 얘는 공익사업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이 문장의 맨 처음에 이런 표현을 봤어. 자, with 전치사 구잖아. 전치사 구가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아, 그럼 뭐지? 얘는 부사로 시작한 거야. 부연 설명으로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시작하는 거지. 이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좀 혹시 기억나니? 문두에서 with 전치사구가 나와. 이때 with 전치사구는 어떻게 해석한다? 여러 가지 뭐 상황 설명에 대한 설명도 많지만 이유나 원인의 형태로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주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유나 원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 자, 그럼 이 부분만 먼저 해석을 해볼까? 이와 같은 행정적인 관리 시스템 때문에 혹은 관리 시스템 덕분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우리말로 옮기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어쨌든 이거 덕분에 주절이 뭘 한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해석이야. 자, 이거 덕분에 자, 도시의 정부의 도시기관이 도시의 정부기관이 have evolved 뭐 했어? 발달했어. 진화했다라는 의미도 있죠, evolve가. 근데 발달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발달시켰다가 아니라 evolved, 발달해왔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투부정사가 들어갔거든.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투부정사는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 없다. 어떤 특정한 패턴이 없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냥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발달해 왔어. 왜? offer, 제공해 주려고. 자, 뭐가 궁금해? 뭘 제공했는지가 궁금하겠지. 그럼 동사를 봤으면 이제 동사 이후의 구조로 쭉 눈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점차 증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to 방향, 뒤로 가는 방향, 그들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고 문장이 끝났으면 되는데 여기 컴마 있다고. 컴마가 있다는 얘기는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 그럼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무슨 얘기니? 주어 의미는 끝났는데 부연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야. 자, 어떤 부연 설명이 있을까? provided. 자, 부연 설명에서 ed가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라 pp겠죠. 이미 동사는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의 문장 속에 동사가 하나 존재하면 또 다른 동사는 존재할 수가 없겠지. 접속사가 없다면.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얘는 pp야. provided, 제공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고 이 명사를 A라고 가져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컴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ing 나오거나 pp가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분사 구문으로 볼 수도 있고 분사로 볼 수 있어. 분사 구문은 뭐라고 얘기했니? 부사로 보자. 분사는 뭐로 보자? 형용사로 보자. 아니, 구분이 왜 필요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분사 구문으로 본다는 얘기는 주절에 대한 부연이야. 분사로 본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명사 A 있지? A를 설명해 주는 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내용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왜 무식하게 다 직독직해라는 게 무조건만 뒤로 가는 건 아니야.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뒤에 의미 어느 정도 파악하다 보면 앞에 누구랑 관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이것부터 일단 봐봐. 제공이 된 거래. PP니까 수동이죠. 제공이 된 거래. 이것만 딱 봐도 앞에 있는 주절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공된 거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앞진술에서 뭐가 제공이 됐냐 하면
점차 증가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이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니? 얘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공이 됐대. 뭘 통해서? 과세 작업, 과세 과정이나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요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이 됐대요. 얘는 예시를 드는 거야. 이 예시가 뭐냐면 지금 서비스 제공한 예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police, fire, fire 이거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fire는 이제 소방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police나 소방 관련한 거나 혹은 거리의 유지 보수라든가 유틸러리 지금 이런 게 정부가 행하는 일이니까 유용성, 효용성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공익산업 정도로 공익산업이라든가 뭐 쓰레기 처리,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래. 자, 이게 뭐야? 의미 파악이야. 어쨌든 이 정부의 도시기관이 발달을 했단 말이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민들한테. 근데 이 서비스는 뭘 통해서? 돈 통해서, 그치? 이 서비스에 대한 이 돈을 통해서 과세나 요금 통해서 걷어진 거거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덕분이야? 행정관리 시스템 덕분이야.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해석이지. 이와 같은 행정관리 시스템 덕분에 도시 정부기관은 진화했어요. 이게 직독직해 같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말 옮기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해석할 때 계속 궁금했잖아. 뒷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걸 이렇게 붙여갔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